반갑습니다. 사회적경제 유관사업 안내의 강의를 맡은 가치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의 황정현입니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지역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여러 시설들을 운영 관리하고 이런 거점 시설들을 기반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벌이는 일들을 담당하는데요. 이런 사업이 활성화될수록 지역의 일자리와 필요한 서비스, 편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정책과 제도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이런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을관리 사업을 설립하고 운영하시는 과정에서 접해보셨을 수 있지만 사회적 경제 유관 사업이라는 주제를 시작하려면 사회적 경제의 개념부터 간단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사회적 경제는 이론적으로 세밀하게 접근하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시간에는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었던 시장경제, 국가경제처럼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주도적 역할을 어느 곳이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와 경제가 결합된 용어로 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익을 함께 추구하고 서로 힘을 합쳐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는 경제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인 배경으로 정의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등장은 19세기 시장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 발생했던 폐해에 대해 소비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공제조합 등의 형태로 대응한 활동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적인 위기가 닥칠 때마다 사회적 경제가 대안으로 등장했는데 대표적으로 1997년의 외환위기로 인한 실업과 고용불안정, 빈부격차의 심화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경제가 어떤 가치로 운영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회적 경제는 슬라이드에 있는 네 가지 원리로 작동되고 있는데요. 사회적 경제의 목적은 소수의 개인이 아닌 공동체 보편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극단적인 이윤 추구보다는 구성원들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자본이 아닌 노동 중심으로 수익을 배분한 일들을 합니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를 중시하고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대개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경제활동이 지역사회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크게 법인 자체로 사회적 경제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협동조합들이 있고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에 진입했을 때에도 사회적 경제라고 규정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사회적 경제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사업의 성격과 규모, 방향성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의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목차로 제가 제시했던 흐름이 이 정의에 기반해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우리 마을조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와 정책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중에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을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자체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기업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 기업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공공근로나 자활 등 정부 재정 지원에 의한 일자리가 확대되었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 재정 지원의 효과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와 사회 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의 사회적 경제 제도 도입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의 제3섹터를 활용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사회 서비스 제공 모델로서 사회적 기업 논의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육성법의 발효와 함께 사회적 기업이 현재 3,534개가 인증되었는데 이들은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하고 보람있는 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 투자 확충을 통해 지역사회 경제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의 충족과 혁신을 그리고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기업들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고용노동부를 필두로 여러 부처와 지자체, 민간에서 힘을 합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요건을 통한 인증제도와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재정 지원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직접 지원의 방식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하는 단계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설명을 좀 드리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육성 사업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슬라이드에 보여드리는 자료처럼 단계별로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은 아니고요. 기업의 수준과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다만 유의하셔야 할 것은 역으로 진행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즉 사회적 기업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육성 사업을 다시 참여한다든가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반대로는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그리고 그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 제도는 광역자치단체와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특이한 곳이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 제도를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고용노동부형 예비 사회적 기업 제도는 육성사업 단계를 거쳐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특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증제라고 말씀드렸었죠.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해서는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7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법인격 등의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사회적 기업인지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5가지 형태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의 일정 비율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고용을 하거나 이 2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거나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의제를 해결하는 일들을 하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개량할 수는 없지만 뭔가 사회에 기여가 되는 활동들을 증명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적 목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형식적 그리고 실질적인 민주성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고요. 노무비 대비 50%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관과 규약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영리법인은 이윤을 제한적으로 배당한다는 점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에서 있어서는 이런 인증요건보다 다소 기준이 낮거나 또는 해당하지 않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적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인증과 지정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내용이고 파란색은 인증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증 절차는 상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4차례 심사를 거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은 각 부처 광역이 연 1회 이상의 공고 그리고 선발을 하고 있고 절차를 살펴보면 공식적으로는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한 접수와 그리고 현장 실사 그리고 한두 차례의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인증과 지정 기업을 선발하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되면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먼저 신규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그리고 홍보나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인증과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제도들을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심사를 통해서 약정을 체결하고 지원받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문의는 각 권역별로 지원기관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기업의 인사노무나 회계, 법률, 경영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거나 기업의 고도화 과제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수행하는 경영 지원 활동들도 있고요.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고 창업 분야의 다각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고 보통 1년 단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먼저 사회적 기업의 신규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 의지가 있는 예비 또는 창업 2년 미만의 초기 창업팀으로 팀당 3명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팀원들의 어떤 연령이라든가 성별, 조직 형태 같은 것들은 무관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본 사업에 한번 참여했던 이력이 있던 제도전팀을 선발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권역별 창업 지원 기관을 통해서 예비 창업팀은 700만 원, 그리고 초기 창업이나 제도전팀은 사업적 성과에 따라서 1,500만 원에서 5천만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활동에 필요한 업무 공간의 제공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성장지원센터는 사무실이나 회의실, 기자재 등의 인프라가 지원되는 입주 공간의 제공과 함께 교육과 멘토링을 지원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육성 사업을 이수한 창업 성공팀, 그리고 설립 초기 단계의 사회적 경제 기업 등이 해당하고요.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최대 2년까지 입주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마을기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기업은 공동체 방식을 통한 지역 문제 해결을 초점을 두고 지역 주민 5명 이상이 출자한 법인으로, 다음에 4가지 특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갖춘 법인을 선발하고 선발된 기업에 대해 보조금과 판로의 지원, 경영 컨설팅,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본 지정기간 3회차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이 있고요. 이를 육성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예비마을기업 단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1천만 원, 그리고 성과에 따라서 본 사업이 진행된 성과에 따라서 우수마을기업과 모두의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정해진 기준의 인센티브를 사업비로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적기업이나 마을기업처럼 별도의 선정 과정을 통해 지원되는 사업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적 협동조합 그 자체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회적 협동조합 제품 우선 구매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우선 구매하여 사회적 협동조합의 판로 지원이나 자생력을 제고하는 우선 구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와 관련되어 있는 책임이 증대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영평가 확대 등으로 사회적 경제 제품에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이를 연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장 진출을 위해서 공공계약의 이해나 전자발주처 등록, 투철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스토어 36.55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상품몰을 운영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제품을 구입을 문의할 때 이스토어 36.5에서 확인하고 구매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우선 구매 실적을 입력하거나 조달청 입찰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의 협업사항 또는 희망 상품에 대해서 확인 가능한 정보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판로 지원에 대한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제도도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경쟁 입찰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이제 수의계약 제도죠. 사회적 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대상 금액이 확대되었는데요. 사회적 경제 기업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 비율 30%를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1인 견적의 수의계약 대상을 기존의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의 계약으로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2인 이상의 견적 수의계약 대상을 1억 원 이하의 계약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부처별로 활성화 정책 분야와 연결되어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그리고 또는 이 조직들의 연합회, 협동조합의 당사자 조직, 협의회를 들 수 있겠죠. 이런 법인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선도형 협동조합 모델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이 조합이 집중해서 그리고 이제 추진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들을 제시하고 선정이 되면 이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서 조합의 성장과 도약을 유도하고, 이런 조합의 사업 모델이 지역 및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이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전년도에 공고를 올려서 드렸습니다. 아마 3월 말에서 4월 정도에 이 사업이 준비가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사업을 준비해 보셨으면 합니다. 협동조합 전문 상시 상담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협동조합 조합원이나 임직원 등이 실무자나 아니면 또 설립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상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협동조합 운영상에 발생하는 법률 법무, 행호세계, 그 다음에 인사노무, 조직 합병이나 변경, 운영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금 조달 등의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이를 해소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홈페이지에 질문으로 등록하여 주시면 전문 상담 기관에서 답변을 해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채널에 만약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사회적 기업과 마찬가지로 권역별로 협동조합 지원기관들이 여러분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을관리 사업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또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진입했을 때 활동하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해 드렸는데요.
사실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서 육성을 위한 지원 제도와 정책은 부처별 지역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다 소개를 못 시켜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많고요. 또 사회적 경제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보를 알고 있는 기업이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누리는 것은 당연합니다만은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관심과 또는 활용도를 좀이라도 높여서 애초에 가지셨던 사회적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시는데 모쪼록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현장에서 뵙고 상담하고 또는 의논하고 토론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저는 대전 세종에서 사회적 기업 지원기관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가치플러스 사회적 협동조합의 황정현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